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고사님 약간 뭐 항상 내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여지를 보라 라는 말씀이 진리는 고사님 타협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진리 도의 길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이제 할 때는 그게 진짜고 진리고 막 영원할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존재했을 때는 다른 길은 전부 삿된 길이고 좀 이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를 자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점검돼야 되는가 하는 거. 예. 뭐 이런 말씀 하는 거지. 제가 그 윤홍식 호기갑당 그걸 굉장히 좀 깊게 좀 들었었거든요. 그 들을 당시에는 이 참나라는 거에 대해서 마치 실제 하는 것 같고 실제 뭐 이렇게 경험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것만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렇게 어느 날인가 이게 영 저한테 제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러다가 이제 거사님 이렇게 동영상 우연히 접하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왔거든요. 또 이 자체도 또 제가 또 거사님 그 말씀에 완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푹 빠져 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또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둬야 되는 건지. 네. 항상 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다면 그것 또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 잘못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뭔가 내가 의도했던 어떤 그 방향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야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가고 있을 때는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아까 우리의 길이라는 거, 그 첫머리 제 들어왔을 때 거사님이 꽃을 25년간 다닌 길에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가 어느 날 몰록 이렇게 알게 됐다 했을 때 뭐랄까요,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생각이 빠져 있어서 발견 못했다고 했더니 그럼 생각이 빠져 있는 것 자체도 어차피 똑같은 작용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도인은 도의 상태에서는 모든 그 작용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작용되는가. 예를 들어 들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침 소리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이게 내 관심이 평균적으로 분산돼서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상태가 도의 상태인가? 아닌데, 근데 경험상은 어떤 보이는 거에 관심이 가중이 항상 더 가지 않습니까? 가중치가 더 붙어서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태에 더 들어가니까 이쪽이 인식이 안 되든가 들림이 안 되든가 뭐 내가 보이는 데 관심이 가 있으면 들리는 게 안 들리고 꽃을 못 봤다는 것도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쪽 왼쪽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의 이제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그대로. 자, 그냥
소리만 들리면은 소리만 들리는 그대로 이것도 도고,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것도 도고, 그런 거예요. 단지 어느 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일 뿐이죠. 가령 어떤 관심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귀 기울어지면은 그러함이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알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법당이니까 뭐 차 소리가 들린지 안 들린지 모르겠어. 지금 이 소리만 들리지. 그런데 이 소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단지 관심이 여기에 일어나서 이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면은 도인 거예요. 차 소리까지 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물론 어디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 앞에 빨리 그 시간에 뭐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알아지니까 가요. 총총걸음이 일어나졌어. 그런데 간다는 것이 아니라 총총걸음이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도요. 그때는 옆에 그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도야. 그런데 맨날 출근길에는 특별히 가령 항상 예를 들면 30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면은 대개 이제 30분 전에 뭐 몇 년을 걸어 다녔으니 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일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생각이 관심이 작용되는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작용돼. 아침 2시간 되면 작용되고 그냥 이렇게 작용돼.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회사에 가서 뭐 해야 되지라고 뭔가 계속 생각을 뭐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이제 특별히 사실 그래야 될 것도 없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것이 문득 이게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발견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다 새롭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의 삶은 항상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의 삶이고, 한다는 느낌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총총걸음이 그려지는 것이 발견되는 삶이고, 어떤 일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막 작용된다는 것이 발견되는 삶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가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도의 상태라고 할 수가 없죠.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가 어떤 제 3자의 입장처럼 알아지는 그런 상태를 3자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아니고 3자도 아니고. 자, 3자라고 하는 입장이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상태죠. 역시 보는 자가 있는 상태죠. 3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근데 그 상태가 굉장히 어쨌든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게 알아짐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물론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그런 자각이 없어요. 자, 빠져있을 때, 빠져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순간, 빠져있었네라는 자각이 들 때가 있죠. 응? 그런 자각이 들 때가 없어요? 빠졌었더라는 이런 자각이 들 때가 없어요? 많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각의 순간이 이제 알아지는 그대로가 그 순간 된 거죠. 예. 예? 그 순간 된 거죠. 그 이전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역시 말하고 기억이 나기는 해도, 그때는 내가 알아지고 있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러려고 빠졌던 상태라고 이렇게 알아지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자각이 된 거죠. 자각되는 순간은 들리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순간 자각되는 그대로 그냥 이대로지.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도는 문제 삼지 않아요. 자, 거기에 빠졌음이 없으면 자각됨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도의 점검이 흐르는 상태. 이거는 도는 늘이라는 말이 없어요. 늘이라는. 항상이라는 말도 없고 이어져야 된다는 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알아지는 상태는 찰나의 문제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순간의 문제예요. 지나간 순간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의 순간 문제도 아니에요. 그 자각되는 상태라는 게 아까 그럼 제3자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게 아니고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주객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념 속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라고 하는 관념 상태다라는 거예요. 경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은 그냥 이러면 그냥 즉각 그냥 들림이 알아지는 거지. 네.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림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3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즉각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 이것은 내가 본다 또는 제3자적으로 본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생각 속의 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령 제3자적으로 본다 이거는 생각 속의 일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본다는 것도 생각 속의 일이지 즉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구경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구경하세요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구경하세요를 정말 구경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경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속의 문제다. 자, 이번에 어제 그저께 올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있을 때, 자, 구경하세요가 나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구경하세요라고 그랬어. 응? 그럼 구경하세요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조금 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구경한다는 말은 그냥 알아지는 이 상태를 구경이라고 표현됐을 뿐 다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응? 자, 뭔가 알아진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표현하면은 가령 저기 그 2층 건물의 길거리 2층에 있는 찻집에서 길거리 가는 사람을 물끄러미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냥 꼭 봐야 될 것도 아니고 뭔가를 찾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제 찻집에 있었어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표현이 구경이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제가 구경이라고 구경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깨어있음이든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생자에게,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저 길거리 구경하듯이, 그냥 그것도 구경도 신경 써서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심히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구경하세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사실 구경하세요라는 말은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그대로 이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는 구경하라 그러지 않아요. 오래 아는 사람에게 절대 구경하라 소리 하지 않아요. 생자한테 그런 표현이 쓸 수는 있어도. 자, 그래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들리는데 내가 소리를 들어요? 내가 소리를 알아차려요?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지. 그럼 이 소리를 제3자 객관적으로 알아차려요? 아니, 이거 뭐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말고 어디서 그냥 들리는데. 그래서 단지 그냥 들리는 그대로지. 그것을 내가 본다, 제3자적으로 본다라고 하지 말라. 내가 본다라고 하지 말라. 그냥 이런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라는 말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말 그대로 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관념 속에 있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빠사나 도란 사실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 이빠사나 도란 실제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사마타는 관념적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대상이 실제냐 관념이냐에 따라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나누는 거예요. 자, 통상 깨어있음, 중도, 돌아갈 때는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실제가 뭐예요? 실제 생각의 내용은 가령 뭐 어떻게 본다,
무엇을 본다. 이거는 전부 다 무엇, 어떻게, 누가, 언제, 왜 이야기했잖아요. 육하원칙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이 경험되는 실제가 아니라 경험되는 실제에 대한 해석이다. 즉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사실은 이 소리가 이 어떤 손뼉 소리가 들렸다, 기가 손뼉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경험이 돼요. 자, 소리는요. 자, 귀 고막은 이 북과 똑같아요. 북 옆에 있으면요. 자, 옆에서 앰프를 큰 앰프를 꽝 소리하면 옆에 북을 놔둬보세요. 북 위에다 모래를 놔둬봐요. 이게 떨려요. 자, 고막이란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자 앰프 소리가 아무리 여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질러도 여기서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감지가 돼요. 응?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감지되는 게 아니라 소리의 색이, 파장,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진동, 이게 경험되는 거지. 예? 자, 고막이란 단지 북과 같은 것일 뿐이지. 예? 가령 귀가 음악 소리를 듣고 욕하는 소리를 듣고 칭찬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이나 욕하는 소리가 귀에 닿는 것은 뭐예요? 소리, 진동, 이게 경험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생각이 해석한 거예요. 욕하는 소리나 칭찬하는 소리가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도 어떤 사람은 욕한다라고 듣고 어떤 사람은 칭찬한다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 보면 고는 밉상이다라고 애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젊은 엄마는 뭐예요? 아니 나무 애를 보고 밉상이라니 이러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그래요. 입에 이렇게 미소가 띄어있죠. 밉상이라고 그래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는 아니 나무 이쁜 아들을 보고 밉상이라니. 자, 그래요. 밉상이라는 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소리.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우리가 뭐 복 비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리가 다르게 들렸을까요? 똑같은 소리가 그렇게 생각이 작용이 달랐던 것일 뿐인 거예요. 소리는 봐요. 밉상이다 라고 하면은 고막은 어때요? 결국 모래 얹어놓으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경험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밉상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경험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가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이빠사나예요. 근데 그 경험되는 경험되는 사실, 이 사실이 어쨌든 뭡니까 몸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몸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또 현상적인 해석이에요. 응? 자, 이 귀가 있어서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 뿐이지 사실 고막이라는 것도 현명으로 봐보세요. 고막이라는 것이 있는가? 응? 근데 듣는 기능은 있는 거 아니에요? 듣는 기능이 없이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이게 너무 억지같이 들려. 그거는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것이 은연중에 실제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 소리가 억지로 들리는 거예요. 예? 가령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면은, 이것이 실제가 아닌 줄 안다면은 듣는다라는 것이 억지죠. 그럼 의사들은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청각에 무슨 세포가 어떻게 돼서 난청이 되셨습니다. 뭐. 헛짓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한다면은 그것 또한 그냥 현상하고 무질 뿐이다. 자, 보세요. 얼음과 물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네. 그런데 물을 톱으로 자를 수 있나요? 없어요. 얼음은 톱으로 자를 수가 있죠. 네. 얼음은 물을 톱으로 두둥강 낼 수가 없죠. 네. 얼음은 톱으로 두둥강을 낼 수가 있죠. 네. 같은 게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그렇네. 네. 그러면 얼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룰 때와 물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룰 때는 달라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바보라고 그러면 얼음과 물은 다른 것이 아니지만은 현상에 따라서
또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네. 네. 단지 그 현상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가령 그것을 고집한다면은 바로 무지가 되는 거죠. 단지 그럴 제가 뿐이. 지금 굉장히 방어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 그럼 이건 무의미해지면 어떡해. 이제 이러죠? 네. 예. 자, 그래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조금 전에 물과 얼음은 같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은 물은 톱으로 자를 수 있지만 얼음은 톱으로 잘라질 네. 수 있어요. 똑같은데 그러면은 얼음을 다루는 거와 물을 다루는 것은 달라져요. 같은 건데 네. 물은 바게트에 담아야 되고 얼음은 그냥 지게 지고 가도 되고 들고 가도 돼요. 바게트에 담아도 되죠. 물론 그래도 되죠. 네. 어? 자,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현상이 작용되는 것은 달라요. 네. 그러나 얼음과 물을 다르다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가령 의사는 바로 얼음에 대해서 얼음이 실제인 줄 알고 얼음만 다룰 줄 알지. 가령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도 또한 병이 나면 또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복잡해요? 안 넘어가죠. 뭐가 안 넣은 거예요? 제가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그래도 청각세포가 있고 이러니까 들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규정하지 마시라. 그런 거를 자꾸만 자, 규정, 어거지로 했어. 규정하지 마시라.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어떤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마시라. 단지 그것이 어거지 같다라고 느껴진다라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 그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이 생각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어거지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규정 없이 경험됐을 때 문도 정말 그렇네라고 함으로써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일 뿐 모든 사람에게 어거지는 아니니 그 어거지라는 생각이 든 것을 진리라고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규정하지 말고 어거지라는 생각이 어거지로 느껴지네요. 지금 이 순간은 물론 이것이 맞는지 사실은 의복의사 당신 말이 맞는지는 나 지금 이 순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분하고 저하고 편먹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알의 작용이 그것도 찰나멸로하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알의 작용이라는 게 저는 느낌에 이제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이 몸이 사라졌을 때, 그냥 죽었을 때, 그러면 그 알의 작용이 어떤 다른 현상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나요? 예,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얼음으로 현상으로 드러나고 또 어떤 상황에 물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듯이 이 현상이 다른 조건 하에서는 또 다른 현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게 늘 이렇게 나라는 어떤 그 인식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작용들이 결국은 알의 작용 이것의 연속일 뿐이라는 이런 이해를 제가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알의 작용이 된 게 아니라 생각이란 작용도 있게 되고 느낌이란 작용도 있게 되고 물질이란 작용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그 들림도 교수님 알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렇죠. 들리고 보임이라는 것도 알미고. 그걸 알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한시도 우리가 알에서 벗어나지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한시도 물질 작용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무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같듯이 물질 작용에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생각 작용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느낌 작용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행이라는 작용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어디로부터 벗어나요 그래? 암만 그래요? 알미란 것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봐, 세상이 우리한테 알아지는 것만 세상에 있나요? 응? 나 죽으면 그럼 이 세상이 없어지나?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미란 것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작용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느 것도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 없다 부처님은 무하다. 여기서 아는 실체, 조절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자라는 게 없더라도 이제 우리 몸이 죽으면 아니 만약에 사라지면 그 작용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 다른 현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이 살아있는 때도 저기 달에 가면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작용될 거고, 그러니까 요수를 요밖에 못해도 지구 가면 6배 뛴다며요? 응? 그러니까 몸을 벗어난, 제가 질문에 요즘 것입니다. 몸을 벗어난 어떤 의식 상태랄까, 그 알미 작용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뭐예요? 자, 보세요. 경전에 보면은 천신 또는 신, 귀신. 자,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을 뿐, 자, 이런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현상도 많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요. 여기에 전파가 있죠? 음파가 있죠? 네? 영상파가 있죠? 여기서 단말기만 설치하면은 바로 나오죠? 왜 나와요? 있기 때문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없는 것 같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요. 여기 질서도 있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요.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안 보이는 현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짐이라는 게 다른 현상으로 드러날 때, 다른 현상으로 이게 많이 몸을 죽어서 이렇게 드러날 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 자기 동일성, 이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없죠. 도대체 자기라는 게 없는데 자기 동일성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알아짐이라는 게 내가 없더라도 나라는 그 무아의 상태에서 알아짐은 계속 이렇게 살아났다가 쭉 살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찰나생찰나 내리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몸이 사라져도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현상으로든 드러난다. 헷갈려요. 자, 왜 헷갈려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애당초 이런 실체는 없어요.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무님은 실체가 아니에요. 현상일 뿐이야. 우리 둘이 다 구분된 것 같죠? 구분될 수가 없어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은 이미 다 알아요. 현대 물리학자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요게 구분되어 있고 요게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인 것인가? 독립적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저 나무 독립되어 있고 저 개, 우리 집에 사띠 독립되어 있고 단마 독립되어 있고 이 여자 독립되어 있고 저 여자 독립되어 있고 다 독립되어 있는 것 같죠? 당장 무모님하고 나하고 독립되어 있는 것 같죠? 이 독립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어떤 저한테 일어나는 알아짐이 보사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알아짐이 보사님한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더 일어나죠. 자, 어때요? 자, 이 소리가 있으니 그게 알미 일어났죠. 제 생각은? 네? 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일어났죠. 응? 들림이 있으니까 그것도 일어났죠. 응? 고사님이 제 생각에서 어떤 작용을. 나 몰라요. 단지 뭐예요? 그 입에 나온 말 소리가 들리죠. 네. 인식이 됐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작용됐죠.
네. 그러니까 또 말이 나왔죠. 응? 자, 이렇게 계속 작용되는 거야. 이 작용이 현명으로 보면은 가령 서로 없이. 그래, 요런 내나 뭐 파장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자, 밀입자 운동같이 분자 운동같이 이런 것이든 콱 뭐 운동같이 이런 것이든 그냥 그런 것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명을 점점 보면은 자, 이거와 이거 경계가 없어져요. 굳이 그럼 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게 했을까요? 자연이 있지. 아니, 왜, 얼음 보고 그러세요. 굳이 왜 얼음으로 드러났냐? 그런 상황,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응? 굳이 왜 드러나? 자, 굳이 왜 바람이 일어나지? 거기 아까 저기 하면 우연히, 자, 여기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것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이렇게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왜 생겨?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원인과 조건 상태가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런 그냥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야신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안입이설시니. 이거는 현상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명으로 보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보세요. 소리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파장같이 보이고 어떤 순간에는 콱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 여기서 뭔가 가령 이렇게 작용돼 가는데 뭔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작용하고 이렇게 부닥치면은 또 뭔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령 콱이 보이는 그런 미자 상태면은 어떤 가령 밀입자가 됐든 뭐 소립자가 됐든 콱이 됐든 하면 이쪽에 뭐 또 뭐가 이렇게 부닥침이 있으면은 뭔가 또 일어나고 또 부닥침이 있으면 뭔가 일어나고 다 그냥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요게 일어나니까 요게 일어나고 그냥 이런 것일 뿐이에요. 경계도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막이 들어? 기가 들어? 아니, 들림이라는 작용은 현상이 기예요. 현상이 기예요. 기가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작용, 들림이라 이름하는 작용은 현상이 기예요. 자, 아까 이제 유일한 길을 이야기했죠? 네. 자, 유일한 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 우리는 현명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부처님 어떻게 알았나요? 도대체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나요? 참나? 아까 참나가 뭔지 이야기했죠? 참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왜 예를 들면 홍익학당이 이야기하던 어느 순간에 아닌 것 같은데 회의가 일어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것을 또 그럴듯해서 듣다가 또 회의가 일어나고 이번에는 우보거사 말이 그럴듯해서 듣는데 또 언제 회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스스로 분명해지고 어떻게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은 뭐냐?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괴로움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은 뭐냐? 부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문간 마지막에도 이기다라고 근본 외길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어.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탈 길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분명해지는가? 자명해지는가? 이치가 분명해지는가? 왜 자꾸 요게 맞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저게 맞는가? 왜 의심이 생기는가? 왜 그래요? 전부 생각은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그런 말씀하신 깔라마 사람들에게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이 깔라마라는 지역에 가니까 깔라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는 사람마다 다 서로 맞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맞는 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와서는 자기 말이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와서는 자기 말이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 말도 믿지 말라. 즉 내용을 붙잡지 말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다. 그러면은 스스로 자명하게 되리라. 스스로 뭐가 이익이 되고 삶이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이치가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옳고 그름이 자명해지는 거지. 누구의 말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내용을 붙잡으면은 그럼 맨날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지. 맨날 맞는 것 같았다가 또 회의가 일어나고 또 맞는 것 같았다가 또 회의가 일어나고 끝없이 그렇게 되지.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맨날 도란 뭐냐? 들리는 그대로. 자,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그대로. 생각의 내용은 신경 쓰지 말라. 내용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다. 내용을 붙잡지 말라. 내용을 머물지 말라. 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용을 붙잡지 말라. 저것이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용을 붙잡지 말라. 다 왜 그렇게 맨날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붙잡으니까 그 소리의 내용을 많이 틀리하니까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유일한 길은 뭐예요? 들리는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은 내용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고 나무잎이 귤이 노래요? 시푸는 것도 있지. 노랗다고 규정하지 말라. 보이는 모습의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규정하지 말라. 자, 노랗게 보면 노랗게 보이는 그대로. 노랗다고 규정하지 말라.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붙잡지 말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자, 생각의 내용이 알아진다 해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생각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스스로 자명하게 돼요. 근데 맨날 맞니 틀리니 하죠? 아니, 무보사 그런데 도대체 안 믿겨져. 아니, 이 청각 세포가 없으면은 어떻게 알았죠? 나는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붙잡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생각이 그냥 그런 생각이 작용됐다는 그 알아지는 그대로. 내용은 몰라. RNA, DNA도 요즘 와서 그게 실체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이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요소가 아니더라. 다른 것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청각세포? 세포? 세포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세포가 실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세포도 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귀가 안 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럼 여기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 당연하죠. 여기 치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쳤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그 듣는 세포가 있으니까 고기를 자, 듣는 세포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네. 얼음이라는 현상일 때는 얼음에 지푸라기가 있으면은 그럼 얼음은 그 부분을 떼어낼 수가 있죠. 네.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그 부분을 어떻게 떼내죠? 바가지. 예. 자, 지푸라기는 그렇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박테리아가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현상마다 처리가 달라지죠. 대처가 달라지죠. 네네. 단지 그런 것일 뿐. 이것이 실체여서가 아니라, 실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라는 게 얼음이라는 현상이니까 그냥 이렇게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물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겠죠? 응? 허비키로 이렇게 빨아들인다든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자, 청각세포라는 것도 얼음 상태나 이럴 때 청각세포라 그런 거고, 응? 그런 현상이나 다른 현상이면은 청각세포란 말은 없을 거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얼음 같은 현상일 때는 이런 현상의 이름으로 부르고 또 물 같은 현상이었을 때는 또 이런 현상이나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데 그 이름을
실체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현상이 실체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현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 봐요. 물이 수증기로 되면 우리가 우산 써요? 비 오면은 우산 쓰죠? 네. 비가 증발하면은 우산 써요? 그냥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비가 실체도 아니고 수증기도 실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럴 때는 비라 그러고, 이럴 때는 청각세포라 그러고, 이럴 때는 그냥 수증기라 그러고, 이럴 때는 뭐 그런 것은 없어 이러고, 그냥 그럴 뿐이다. 계속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한번 두고 보자. 슬퍼져요. 또 왜 슬프죠? 예. 자, 기계가 없었지. 어이? 자, 진정 봐요. 그런데 얽매임이 없을 때 진정 자유로움이 경험돼요. 정말 제대로 맛이 경험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걸림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맛, 그 경험, 이것을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경험되는 건 이거는 즐거움, 부처님이 말씀한 즐거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즐거움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니까. 정말 어떤 그런 이 현상에 얽매임 없이, 현상의 규정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왜? 경험되면 알아요. 자, 그래서 유일한 길은 뭐냐?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들리는 그대로, 들림이라는 사실이지, 들리는 지금 무슨 내용이 들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각자 경험에 따라서 알아지는 해석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해석이 실체가 아니다. 생각은 내용이 실체가 아니다. 들리는 그 사실이 아니다. 들리는 사실과 생각은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사실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작용되는 생각의 내용은 다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데 생각의 내용은 달라요. 생각은 내용은 들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달라요. 들리다는 게 달라요. 오늘 뭐 듣고 왔어? 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맞는 소리야. 들리는 내용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회의가 일어나고, 또 아니네 라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요. 이치가 분명하면은 들리는 내용에 신경 쓰지 말라.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보여.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그냥 담백하게 나란 것은 없어. 무아야. 나란 것은 없어. 자, 무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다른 의미가 아니야. 그런데 참나라는 것은 뭐예요? 참나, 진나 하면 이건 진짜다라는 얘기잖아. 말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그럼 부처님처럼 야 그런 건 없어. 즉 없어. 그러니까 무하다. 없다라고 그러면 될 걸. 왜 참나라고 그래?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나라고 하지. 그러니까 벌써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참나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치를 모르는 소리고, 그래서 맨날 회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 말씀대로 관념, 참나의 관념에 개합이 되면 정말 황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봐요. 우리가 체면에 빠지면은요, 어떤 상태에 몰입이 돼서 그런 상태가 되면 황홀하죠. 좋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어떤 생각 속에 빠진 상태예요. 즉 체면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테 먹혀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먹히지.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먹히지.
경험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 어느 단계가 되면 호흡이 끊어져. 옆에서 보면 숨 쉬고 있는데 자기만 호흡이 끊어졌대.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경험된 사실이. 착각에 빠진 상태잖아요. 몰입이란 것이 뭐예요? 경험된 사실의 상태가 아니라 착각에 빠진 상태죠.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데요. 그 몰입 이렇게 착각에 빠지나 제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 전 TV를 잘 안 보는데 그 진짜 사나이인가 뭐 이렇게 막 군대 가서 일반인들이 그 같이 경험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늘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은 꼭 한 사람이 이거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어긋나거든요. 몸 쓰고 뭐 하여간 그냥 가만히 집에서 가만히 가다가 또 틱 넘어지고 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몰입하느냐 하면은요. 그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뭐 누가 못하면 사람들이 킥킥 웃으면 동료가 못하는 게 웃었습니까? 막 이렇게 혼을 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아닌데 제가 막 이렇게 웃을 때마다 뒤집어 쓰고 몰래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뭐해? 이러면은 어머 내가 저게 완전 빠졌구나 하고 이렇게 나와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 혼자 막 이러고 웃다가 나 스스로 또 알 때가 있어요. 어머 이거 지금 나는 저 군대 가지도 않고 난 시청자인데 뭐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입술을 깨물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럼 이거는 알미 없는 상태잖아요. 생각의 내용에 빠진 상태죠. 그렇죠. 예, 이미지에 몰입이 된 상태예요. 이미지에 몰입이 된 상태. 제가 그 집 되게 잘하거든요. 예, 경험 사실이 아니죠. 예. 사실이 아니고 생각의 내용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입은 경험 사실의 상태에서는 몰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몰입은 이미지에 몰입이 있을 수만 있어요. 그래서 몰입의 상태가 되면 좋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몰입에는 아주 황홀함과 좋음이 있어요. 가령 그것은 마약 상태와 같아요. 체면 상태와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 그럼 어리석음 상태죠.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론 막 세상이 귀찮아요. 괴로워요. 그럴 때 그런 상태가 있으면 잠시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령 마약을 계속하면 마약을 하면 좋죠. 그런데 좋다라고 계속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죠. 그거 똑같아요. 몰입을 계속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몰입이 안 되니까. 그럼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몰입으로 자꾸 빠져가야 돼요. 즉 뭐예요? 자꾸 몰입 상태에 들려고 하고 그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괴로워져요. 점점 피폐해져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몰입을 잡으면. 자, 그런 몰입을 좋아요? 그거 바로 개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나의 개합이라는 것이 그와 다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참나가 실제가 아닌데 도대체 참나라는 것이 뭐예요? 참나라는 것은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이름 붙임인 거예요. 도대체 알미라는 것이 항상 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참나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험 사실은 분명한 경험 사실은 자 일어나면은 알미 있다가 없으면 알미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거 알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도대체 색수상행식을 조금 더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가령 참나라고 하는 사람은 식이 항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항상한 게 있다고 그러죠. 부처님은 항상한 거 없어요. 모든 건 똑같아요. 식이나 색이나. 자, 색은 저급하고 물질은 저급하고 그래요? 아니, 식도 똑같다. 조금 더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참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멋진 말을 왜 부처님은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왜 안 쓰겠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나라 그런다?
그것은 벌써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이름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즉 무지죠. 그럼 무지 속에 어떻게 개합이 돼요? 관념 개합이죠. 사실이 개합이 아니라 관념 개합이죠. 즉 체면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죠. 그래요? 누구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오쇼라제니 씨가 그래요. 야, 예수님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일주일 만이면 다 보게 해줄게. 다 만나게 해줄게. 야, 만나게 하기 쉬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정말 보고 싶지? 너 이 방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게 중요하냐?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나타나실 거야. 야,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잠도 자지 마. 먹지도 마. 응? 일주일만 있으면 다 봐요. 왜? 자기 생각의 이미지 속에 몰입이 돼서 그 생각의 이미지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참나의 개합이라는 게. 제가요, 몇 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제가 화도 안 내고 말도 그거 거친 말 안 사용하고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막 정성을 엄청 들여. 왜냐하면 저는 부처님 본 만난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한다. 그리고 깨우침, 깨달음, 이런 거나 애초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해진 것만 해도 난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다음 생에는 내가 이제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래갖고 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것만 저 연불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데 그것만 계속 했어요. 하고 비행기를 딱 올라타고 7시간을 날아갔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계속.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도 제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머리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저한테 말을 시키면 제가 말을 할 때는 끊어줘요. 근데 계속 그게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현상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근데 보고사님 그 법문을 들으니까 하수 중에 하수라고. 그런 거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라. 근데 제가 그 말에 너무 시인을 이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그걸 갈망하고 갔었거든요. 그 부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아버지 그 산수에도 그렇게 자주 가면서 아버지보다 더한 부처님의 나라를 평생에 이제 한 번밖에 못 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원하니까 정말 저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딱 앉으면 옴짝달싹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와, 저 사람 하여간 수행 얘기 막. 표정부터 발걸음부터 다 다르고. 누가? 명현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다들 추워한데 저는 맨발로 그 성지만 들어가면 감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맨발로 또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러더라? 뭘 했다고? 견성했다고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저는 막상 견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견성했네. 견성했다고 어떤 남자 법사님인지 거사님인지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림시켜 주겠다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하여간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하여간 근데 제가 정말 뭐 많은 거를 헛개비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먹개비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이제 우버교사님 걸 딱 듣는데 그 쌍화타 잘 되는 사람이 있죠. 하수 중에 하수. 아니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이상하게. 그게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시원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점점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네.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럼 계속 그래야 될 텐데 네. 문득문득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옆에서는 견성했다 그러는데 아닌데 이러니까 삶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렸어. 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매 맞을까 말까 이런데 차라리 그냥 맞고 나면 속이 시원해 버리죠. 차라리. 네.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몰입이 되면요. 네. 한겨울에 맨발로 다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자, 문제는 뭐냐? 도력이 높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네. 생각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게 막 얼음같이 그래도 평상시 같으면 느껴질 때 느껴지질 않아. 이것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빠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몰입이다, 개합이다 하는 상태예요. 관념 개합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개합, 그런 걸 견성이라 그러지도 않고 개합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칫 도만 말씀하시는데 도의 어떤 현상에 푹 빠지고 개합이다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부처님은 뭐예요? 알아지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항상 알아지는 상태를 말씀하셨지 알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령 초기 불교 수행자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겨울에도 부처님이 미얀마나 초기 불교 가면은 다 맨발로 탁발을 다녀요. 왜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맨발로 다니셨다라고. 그래. 그 맨발로 다녀요. 그래 한국 와서도 겨울에도 맨발로 탁발을. 무지 중에 상무지죠. 그러니까 수행력이 대단하신 스님이라고 와서 보시를 하고 하다니 그게 아니라 틀려먹은 거예요. 관념에 빠진 거예요. 부처님이 한국의 겨울이면 당연히 부처님 어차피 능마주를 하는데 부처님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옷은 뭐로 입으셔? 응? 그럼 발에다 뭘 감고 가시던가 어디 능마를 주워서 이렇게 묶고 가시던가 이러시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렇게 다녔을까? 거기에는 맨발로 다닐 수 있으니까 맨발로 다닌 거지. 그 당시에는 신발도 따로 없었고, 응? 그러니까 그러신 거지. 그리고 굳이 신발을 안 신어도 되니까 그런 거지. 가령 옷을 갖다가 능마로 옷을 입었던 하여튼 그러면 옷도 다 벗고 다니지. 옷을 입었듯이 신발도 신을 상황이면 신지 단지 비단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거나 칭칭 감으면 되지. 그런데 그래서 그런다고 똑같이 한국 겨울에 얼음장이도 맨발로 다닐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너무나 수행력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 바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마타 상태에 빠진 거지. 관념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은 것 같지. 괜찮은 것 같지. 더 그러다가 동상 걸려요. 그거 수행력이 좀 동상 안 걸려야지. 동상이 안 걸리나? 응? 계속 걸어 다니고 이게 운동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못 느끼지. 그럴 뿐이지. 만약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반드시 동상이 걸려요. 근데 걸으면서 발에서 열이 나니까 이게 동상이 안 걸리지. 그리고 막 보는 것마다 이렇게 나하고 척척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어떤 그걸로 다 해석해 버리니까. 그게 막 소똥이 되게 많았는데 소똥을 보는 순간 제일 처음에 그게 더럽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척척하면서 하나가 돼서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